수기의 검은 물에 맞은 여리의 몸은 얼음장처럼 식어갔다. 그녀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졌고 숨결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미약했다. 강철은 그런 여리를 품에 안고 무너져 내렸다. 내가 또 지켜주지 못했단 말이냐. 그의 울부짖음은 서고를 뒤흔들 만큼 컸고 그 절규 속에서 강철의 눈에서는 이무기의 푸른 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본능이 각성하고 있었다. 그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진짜 강철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 한 줄기 바람과 함께 익숙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바로 넙덕의 영혼이었다. 하얀 무명옷을 입고 나타난 그녀는 슬픈 눈빛으로 강철을 바라보았다. 너는 선택해야 한다. 인간의 몸을 버리고 진정한 이무기로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그녀 곁에서 약한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그녀의 말은 무겁게 울려 퍼졌고 강철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강철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여리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연민이나 책임감이 아닌 진심 어린 사랑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 없인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나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 사이 여리의 몸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다. 수기의 저주는 물리적인 상처가 아니라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저주였기에 여리의 영체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었다. 강철은 그런 여리를 살리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 이무기로서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이대로는 안 돼. 시간이 없어. 그는 손에 쥔 야광줄을 꼭 쥐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비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갑의 몸을 떠나면 모든 것이 끝나. 여리를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몰라. 강철은 떨리는 손으로 넙덕이 남긴 명도를 꺼냈다. 명도를 여리의 이마 위에 대고 조심스럽게 실력을 불어넣는다. 그 안에서 빛나는 신령의 형상이 떠올랐고 넙덕의 영혼은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냈다. 너의 사랑이 진짜라면 그녀를 위해 너 자신을 버릴 수 있겠느냐? 강철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나 자신도 버릴 수 있어. 그 대답과 함께 그의 몸에서 푸른 비늘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윤갑의 몸이 서서히 무너지고 진짜 이무기 강철이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여리의 눈이 아주 희미하게 떠졌다. 그녀는 힘겹게 손을 뻗어 강철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거짓말이라도 좋아요. 그러니 떠나지 마요. 당신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은 강철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다. 하지만 그는 더는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은 곁을 떠나야 해. 그래야 널 지킬 수 있어.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입맞춤하며 마지막 인사를 전한다. 기다려줘. 곧 다시 돌아올게. 그날 밤 강철은 수기의 본체가 숨어 있다는 동궁의 수로를 향해 나아간다. 그곳에는 이미 비비가 기다리고 있었다. 비비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감정에 휘둘리는구나. 이래서 인간이 싫어. 그리고 물속에서 울려 퍼지는 아이의 울음소리. 그것은 중전의 태아였다. 악귀의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될 생명. 강철은 언얼도를 높이 들고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이제 끝을 보자. 팔척기와 수기의 실패 이후 풍사는 최후의 수단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은밀히 움직였다. 그가 향한 곳은 왕실에서 수백 년간 봉인해온 금기의 장소, 황천암이었다. 그곳에는 왕가의 첫 번째 악귀, 오김이 잠들어 있었다. 조선 건국 이전부터 존재했던 오김은 원래 궁중무녀였지만 수백 명의 태아를 제물로 삼은 끔찍한 저주 끝에 악귀로 변했다. 결국 수많은 무녀들의 희생 끝에 간신히 봉인되었고 오김의 존재는 왕실 기록에서도 지워졌다. 단 풍산과 최원우 같은 오래된 비밀 조직만이 그 실체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풍산은 오김이 봉인된 황천암으로 향하며 이렇게 읊조렸다. 팔척기와 수기는 단지 서막에 불과했다. 진짜 혼란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황천암의 땅이 갈라지고 하늘은 암흑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봉인을 푸는 의식은 풍산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했기에 그는 대대로 전해진 혈의 부적을 꺼냈다. 그것은 사람의 생피로 만들어진 금기 중의 금기. 봉인된 돌문에 부적을 붙이고 주문을 외우자 지하 깊숙한 곳에서 울부짖음이 터져나왔다. 으아, 내가 돌아왔다. 그것은 분명히 오김의 목소리였다. 붉은 연기와 함께 지하에서 검은 기운이 솟구쳐 오르고 궐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여리를 간신히 구해낸 강철의 몸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의 이마에 붉은 비늘이 나타나며 온몸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시간이 없다.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 몸이라도 바쳐야지. 오김의 귀환은 단순한 악귀의 부활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제물로 삼았던 태아들의 원혼을 데리고 되살아났고 이들은 왕실의 후계 혈통을 끊어버리겠다는 저주를 품고 있었다. 이 사실을 눈치챈 이정은 궐의 모든 의관과 무녀를 불러 모았고 여리는 넙덕의 명도를 통해 오김의 위치를 확인한다. 저건 그냥 귀신이 아니야. 그건 악신이야. 한편 최원우는 풍산에게 다음 명령을 내린다. 이제 대비에게 전해라. 음사를 부활시킬 때가 왔다고. 왕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궐은 피바다가 될 것이다. 풍산은 곧바로 대비를 찾아가 전하고 대비는 흔들린다. 자신이 저주를 불러들인 장본인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강철은 수기로부터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음을 느끼며 중얼거린다. 내가 이무기로 돌아가지 않으면 저 오김을 이길 수 없어. 그리고 그 결심과 함께 그는 여리와의 재회도 포기해야 한다는 진실에 맞닥뜨린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때 하늘이 울리고 천둥이 친다. 오김이 깨어난 것이다. 동시에 궐 내에 붉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비를 맞은 사람들은 이상한 환영을 보기 시작한다. 그것은 옥임의 정신 지배였다. 강철은 이를 막기 위해 왕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이정은 드디어 이무기와의 공조를 결심한다. 내가 이무기를 믿는 이유는 단 하나, 널 믿는 열의가 있기 때문이다. 드디어 옥임의 정체와 봉인이 완전히 풀린 지금 궐은 전례 없는 위기 속으로 빠져든다. 강철은 그녀를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열의는 이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정은 팔척기와 수기, 그리고 그보다도 오래된 악령들의 움직임을 보며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경기석으로 강철을 도운 그날 밤, 그는 한참을 침소에서 홀로 사색에 잠겼다. 문득 떠오른 건 그의 어린 시절, 인덕 대비의 무릎 위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었다. 왕가는 신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 신을 부정한 순간부터 나라에는 재앙이 들끓었다는 경고들. 그 시절엔 그저 예시하기로만 들렸던 말들이 지금은 뼈, 속 깊이 울리는 경고음처럼 다가왔다. 내 조상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는 경기석을 쥔 손을 내려다보며 혼잣말했다. 신을 잊은 왕가에 남은 건 멸망뿐이었구나.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지금 이 나라를 구하려면 잊혀진 음사인스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제사가 아닌 왕실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일이자 반대파로부터 거센 저항을 불러올 결단이었다. 병조판서 곽상충과 같은 자들은 틀림없이 이를 역모로 몰아붙일 것이었다. 하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었다. 열의와 강철,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 씨의 생명이 달려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중전을 불렀다. 중궁전은 이제 안전하지 않소. 열의와 함께 비밀 통로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시오. 중전은 처음엔 놀란 눈치였지만 이정의 단호한 표정에서 그가 진심임을 느꼈다. 전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신의 분노가 깨어나고 있소. 나 역시 더 이상 왕이라는 이름으로만 이 자리를 지킬 수 없소. 이정은 곧바로 내관을 시켜 대비의 처소 주변을 감시하도록 명했고 풍산이 출입하는 모든 길목에 밀정을 심었다. 동시에 비밀리에 열의와 강철에게 새로운 음사의식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음사는 죄가 아니다. 우리 조상이 신에게 빌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구해야 한다. 그날 밤 이정은 경기석을 손에 쥔 채 홀로 대전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인덕 대비의 영혼을 불렀다. 할머니,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 창밖에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들어 창문에 앉았다. 이정은 그 나비를 보며 조용히 웃었다. 맞는 길이구나. 이정은 국세를 꺼내 새로운 조칙을 준비했다. 그 안에는 국가의 안녕을 위해 음사를 복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전례 없는 조치였고 곧바로 조정 안팎의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은 담담했다. 왕이란 때로는 신의 뜻을 따르는 자여야 한다. 그는 백관을 불러 모았다. 내일 새벽 대전 앞마당에서 음사를 열 것이오. 모두 다 경악했다. 병조판서는 노기를 띠며 일어섰다. 전하, 그건 조선의 법통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감히. 하지만 이정은 그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감이라 하였소. 백성을 구하는 것을 감이라 하오. 그 말 한마디에 장내는 숙연해졌고 곽황충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궐 한복판에는 수십 개의 촛불이 밝혀지고 열의와 강철, 이정까지 함께한 음사의식이 시작됐다. 그것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었다. 신에게 그리고 그들 스스로에게 맹세하는 시간이었다. 악귀들을 몰아내고 왕가의 운명을 되돌리기 위한 진정한 각성의 순간. 이정은 마침내 왕으로서의 길을 선택했다. 이제 그의 칼끝은 대비와 풍산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조종당하는 왕이 아니다. 이 나라는 내가 지킨다. 강철은 열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윤갑의 몸을 떠나야 함을 직감하고 있었다. 수기의 검은 물에 맞은 열의는 점점 의식을 잃고 있었고 맥박은 점차 느려지고 있었다. 열의의 곁에 무릎 꿇은 강철은 그녀의 손을 꼭 쥔 채 흐느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너무도 많은데. 넙덕의 명도를 꺼내든 강철은 고요히 눈을 감고 속삭였다. 부디 이 혼을 거두어 가지 말아주시오. 그 순간 명도에서 뿜어져 나온 은빛 연무가 열의의 몸을 감싸 안았다. 그러나 그 빛은 너무 약했다. 윤갑의 몸을 쓰고 있는 이상 강철의 이무기 힘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는 명도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이마에 땀이 맺혔다.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는 구할 수 없어. 그때 열의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거짓말이라도 좋아요. 그러니 떠나지 마요. 당신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한마디는 강철의 심장을 세차게 울렸다. 그녀가 자신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지 절절히 느껴졌다.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철은 결심한다. 윤갑의 몸을 벗고 진짜 이무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로. 그것은 곧 자신의 육신을 포기한다는 뜻이었다. 내가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하지만 윤갑의 혼이 잠들어 있는 이 몸을 벗어나면 그 육신은 다시 깨어나지 못한다. 강철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험한 선택. 그럼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떠나도 너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열의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내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살고 싶다고 느낀 건 너였다. 그때 밖에서 한 무리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온다. 비상한 낌새를 느낀 강철은 열의를 안아들고 황급히 비밀 통로로 몸을 숨긴다. 그 통로는 이정이 준비해두었던 왕실 내은 실로였다. 시간이 없어. 이제 정말 선택의 순간이야.
통로 끝에는 넙덕이 남긴 마지막 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해기결지의 궤제이라 불리는 무녀의 의복과 칼. 그것은 강철이 인간의 몸을 떠나 진정한 이무기의 힘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의식에 사용되는 도구였다. 의복을 입은 강철은 무릎을 꿇고 명도를 들었다. 이 몸, 다시 태어나 열의를 지키고자 하오. 그 순간 넙덕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마음을 다하면 신은 언제나 그 마음을 듣는다. 의식이 시작되자 주변의 공기가 급격히 진동하고 땅이 흔들렸다. 강철의 몸에서는 붉은 비늘이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푸른 기운이 떠올랐다. 그의 몸은 융갑의 육체에서 빠져나와 이무기의 본래 형상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융갑의 몸은 서서히 붕괴되고 있었다. 강철은 한 손으로 명도를 쥐고 다른 손으로 열의의 팔목을 붙들었다. 기억해, 내가 너에게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그 순간 수로 깊은 곳에서 다시금 울려 퍼지는 귀신의 비명, 수기의 본체가 깨어난 것이었다. 강철은 열의를 벽에 기대 앉히고 조용히 속삭인다. 잠시만 기다려줘. 반드시 돌아올게. 그는 명도를 등에 메고 깊은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별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어둠 너머엔 마지막 전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기의 본체가 있는 동궁의 수로 앞, 강철은 명도를 등에 메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뒤로 열의가 희미한 의식을 붙든 채 서 있었다. 붉은 비늘이 그의 몸을 감싸며 두 눈엔 푸른 불꽃이 일렁였다. 이무기의 본래 형상이 드러나며 이제 그는 더 이상 인간의 껍데기에 머물지 않는다. 수로 안쪽 차디찬 물속에서 울려 퍼지는 울음소리. 그것은 아이의 것이었다. 열의는 귀를 의심하며 속삭인다. 저건 중전의 아이? 하지만 그것은 분명하지 않았다. 곧 물속에서 떠오른 것은 작은 형체를 한 채 검은 비늘에 희감긴 유령 같은 존재. 강철은 눈을 가늘게 뜨고 중얼거렸다. 저것이 수기의 본체인가? 수기는 인간의 원한이 빚어낸 가장 원초적인 악귀. 열의와 강철이 마주한 지금 그 존재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며 두 사람의 심리를 교란시켰다. 열의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내딛다가 강철의 팔에 붙잡힌다. 그건 내 감정을 뒤흔들기 위한 환상이다. 속지 마. 그 순간 수로 바닥이 갈라지며 한 줄기 붉은 연기가 솟구쳤다. 그 안에서 등장한 또 하나의 존재. 바로 이무기 비비였다. 비비는 천천히 다가오며 비웃음을 흘렸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또 감정에 휘둘리는구나. 내가 진짜 이무기였다면 그 따위 연민은 버렸어야지. 강철은 비비의 말에 눈을 감는다. 그러나 이내 또렷한 눈빛으로 다시 눈을 뜬다. 이제 와서 알겠다. 내가 인간으로 살아야 했던 이유를. 그 연민이 있었기에 널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두 이무기의 싸움이 시작되려는 찰나 열의는 손에 남겨진 넙덕의 부적을 쥐고 중심으로 나선다. 여기서 끝낼 거예요. 모두의 고통도 당신들의 저주도. 그녀의 부적에서 뿜어진 기운은 수로 전체를 물들였고 수기의 비명소리가 수면 위를 흔든다. 비비는 그 틈을 타 열의에게 달려들지만 강철이 몸을 던져 막아선다. 두 존재가 부딪힌 순간 물기둥이 솟구치고 빛이 번쩍였다. 그리고 고요. 이정은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수로로 향한다. 그곳엔 의식을 잃은 열의와 푸르게 빛나는 비늘을 남긴 채 사라진 강철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열의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녀 곁에 있는 것은 명도와 강철의 붉은 비늘 한 조각. 설마 정말로? 그 순간 수면 아래에서 다시 한번 잔잔한 파문이 일었다. 열의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속삭였다. 돌아와줘요. 당신 없인 난 아무것도 아닌거려. 여기까지 귀궁7화 내피셜 소설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랑과 저주의 경계에서 강철은 어떤 선택을 한 걸까요? 그리고 열의, 그녀는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다음 주 귀궁 8화 내피셜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예측, 드로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